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투시경 TV 네 번째 컨텐츠. 오늘은 서울시 경매 사건과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1월 3일 대책 이후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많이 됐죠. 서울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유찰되던 사건들이 규제 지역 해제가 됨으로써 조금 높게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안에서 시장 흐름하고 경매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지수의 100 기준은 언제냐? 22년 1월 10일입니다. 요 날 기준의 값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100보다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지역이 100 이하인 거죠. 종로구는 100이 올라갔네요. 100.8이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등 지역이 번개, 여기 번개 표시 보이시죠? 번개가 벙벙벙 치고 있는 데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마이너스 4.4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일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강동구가 가장 하락폭이 큰 4.4. 그 옆에 있는 이제 강동구 옆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도 2.01%로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서대문구가 3.35, 그 다음에 성북구가 2.65 정도로 이제 낮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우리가 노도광이라는 그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지역들이 지금 가격 하락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하락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1월 달에 거래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 거래 비율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기준으로 10년치 100% 기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집일이 대략 한 60에서 한 70% 수집됐죠. 그러니까 100% 수집이 안 된 거죠. 수집 일자는 지금 2월 13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 되어야지 100%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여지가 남아 있는 형태인데 그 속에서 가장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28.1%이고요. 가장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용산구 그리고 종로구입니다. 5.8, 5.4.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앞에서 KB의 주택 가격 지수에 보게 되면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100이 넘었던 지역인 거죠. 용산구도 지금 100.1이었고, 그 다음에 종로구도 100.8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하락을 해서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 반면에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송파구,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내가 가격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격을 급금매로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구나 인지해야 돼요. 인지하게 되면 가격을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생각이 들면서 높게라는 낮게 가격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빠지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거래 비율이 낮은 지금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송파구,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동구가 아까 앞에서 번개를 쳤던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27.1%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21년 1월 달에 우리가 서울의 거래량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보게 되면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지금 좀 밑에 끝에 있거든요. 금천구가 지금 110.8%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거래량이 엄청이라는 게 평균 이상 거래가 됐던 게 금천구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그래도 100%뭐 이런 식으로 가장 거래가 낮았던 비율이 낮았던 지역이 송파구입니다. 81.7%. 그러니까 여기 딱 2년 전 거래 비율과 지금의 거래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온탕이라 볼 수가 있는 거, 이건 냉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거래 비율은 안 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전월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조금 거래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건데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금리가 지금 3%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저금리가 3.2%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첫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6호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3.2 그리고 DSR 적용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근데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요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금액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온 그 금매들만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매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아까 강동구 제가 지금 번개가 치고 있는 지역이니까 강동구의 매물 한 건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날 성북구에 있는 물건이 무려 72명인가 입찰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전 금액 51%까지 유찰됐는데 71%라는 것은 그 전 회차의 금액을 초과한 그 전 횟수 64%니까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가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1.3 대책 이후에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점적인 부분도 있어서 거래가 좀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의 멀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냐 보면 2022년 3월부터 거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는 거래량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평균으로 떨어진 시점은 22년 3월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시점부터 미분양이 이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73명이네요. 73명이 경합했던 두산이라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형대, 30평형대인 아파트인데 간평을 얼마를 했냐면 9억 9천 했습니다. 9억 9천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3차 금액이 얼마냐면 최저가가 5억 6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3명이 경험을 하면서 여기 3차 금액을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 하락률을 보게 되면 지금 시세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6%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고 그래 실거래가를 보게 되니까 12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7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평이 9억 9천이라는 것은 이때 좀 가격이 높았을 때 간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년 1월 달에 간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9억 9천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7억에 거래를 했는데 낙찰을 얼마를 받았냐 하면 지금 7억 500에 거래가 됐어요. 7억 500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낙찰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 7억이라는 것은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 해제 전이었죠. 규제 지역 해제 전에 이제 거래를 한 거고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조건인 거죠. 아무래도 여러모로 대출도 좀 많이 나오고 아까 같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저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싼 매물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이제 1억대로 낙찰이 됐고 매물은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대략 지금 한 8억에서 이제 9억대 언저리에 지금 가격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대로 지금 경합을 한 거죠.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석관동입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 매물 생존길이라서 매물이 인터넷상으로 등록되면 살아있는 날짜를 평균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매물 생존길인데 25일입니다. 지금 전국의 매물들이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27일에서 한 28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실제로 석관동 같은 경우는 생존길이 좀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인데
최근에 보니까 석관동의 전세율이 좀 상승을 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는 55%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지금 전세율이 좀 날아서졌거든요.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물들이 이렇게 소폭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매물 생존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 매물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매물 생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매물을 등록을 했을 때 살아있는 날들을 이제 평균을 해서 내는 데이터인데 지금 좀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 추이는 매물 건수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매물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목동 안 볼까요? 묵동도 안 볼까요? 이게 중랑구에 있는 묵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한 53% 정도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소폭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북구보다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여기는 오히려 매물이 좀 증가한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 있는 거죠. 멀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전세고 여기 매매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더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역전세가 날 우려가 있겠죠. 그럼 역전세가 난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싼 매물들이 급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울러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도 물량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전세가 좀 올라가서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가파르게 이런 형태가 되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지금 두 가지 요인이 23년, 24년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석곽동. 석관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고 그대로 하락폭들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매매 하락폭은 살짝 이제 증감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 여기 지금 하늘 색깔 부분이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덕동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진행 사건입니다. 진행 사건인데 2월 27일 날 진행되는 사건이죠. 보니까 면적적으로는 35평형대 아파트인데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경매에 나오지 않는 물건인데 감정평가를 얼마를 했냐면 17억 4천을 했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거의 한 14억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 1월에 지금 금매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직거래 돼 있죠. 직거래로 8억 6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2층입니다. 저층입니다. 저층이다 보니까 이제 8억 6천이 거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직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격이라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 거래를 2022년도에 거래한 걸 보니까 뭐 15억 8천, 15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무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의 한 7억대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정상적인 물건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매물 기준을 보게 되니까 지금 22억에서 한 14억대 가격 밴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 금액이 14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층수는 9층이에요. 층수는 9층인데 14억이라 그러면 얘는 제 생각에는 유찰될 확률이 큽니다. 확률적으로는 유찰되어 보일 겁니다. 그러면 3차까지 유찰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 같은 경우는 경매로 접근해도 좋은 그런 물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매물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 생존 길이 23일.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살펴봤던 지금 석관동보다 더 짧죠. 더 짧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매물들이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매물 생존 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아진다라는 것은 그 시장에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물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매물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안 팔리니까 아예 매물을 안 내놨다가 지금은 싸게 내놓으면 거래가 된다라는 걸 인지한 고객들은 매물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22일입니다. 그래서 짧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최근에 매물 생존 길이 짧아지고 있고 매물 흐름은 거의 정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멀티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전세가 더 강하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역전세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신 분, 아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풀고자 그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조금은 가격이 좀 싸면 여기 보면 최근에 거래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싸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문제로 거래는 조금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강동구가 좀 더 심각하게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려놓는 이유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둔촌 추공 입주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시장에 강동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송파구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지금 실수요자, 투자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 가격이 좀 이렇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금 분위로 3분위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서울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덕동 한번 보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먼저 더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들이 조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을 싸게 내어놓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매매 같은 경우도 살짝 하락폭이 좀 줄었고 전세도 같은 경우 하락폭도 살짝 이래 줄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가격이 좀 싸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최저가 대비 최근 한 달 기준입니다. 22년 12월, 23년 1월 요 기간 동안에 실거래된 아파트의 최저가 기준으로 최저가 되는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대문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있는 아이들인데 둘 다 12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월 달, 2월 달 거래된 아이들까지 이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얘도 최저가였어요. 최저가였는데 최저가에서 또 최저가를 찍은 금액이 5억 2천, 5억 5천. 얘가 지금 특히 서대문구 난가자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이 됩니다.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5억대입니다. 정말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북구도 보니까 지금 여기는 신축이에요. 신축인데 레미안 장이 포레스트 카운티라는 아파트인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8억 3천이었어요. 8억 3,500이었는데 7억으로 지금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17%. 저는 이게 신축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왜냐면 서울이면 누구나 선호하는 수요가 살아있는데 특히 신축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수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가격 한 달 기간 동안에 최저가 비율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거래 비율에서도 그나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송파구,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에 있는 아이들이 좀 이제 가격 하락폭이 좀 있는 아이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성동구 있죠. 성동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동대문구도 지금 여기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비율 지역이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서대문구는 18.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약간은 상위 지역에 이제 강동구도 지금 포진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지금 이제 거래 최저가를 찍었던 레미안 허브 리츠라는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미안 허브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가장 하락폭이 컸던 아파트인 거죠. 지금 거래됐던 금액이 7억 9천이에요. 1월 달에 찍었던 7억 9천인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5천 찍고 7억 9천 치니까 거의 이 금액이 시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보니까 거의 19년도 가격입니다.
요 지금 뭐 더블 역세권에 있는 중층 정도 되는 중간 정도 연자인 그런 아파트인 건데 입지적으로 그래 나쁘지도 않죠. 대단지인데다가 그 속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19년도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이런 아파트랑 대비를 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보다 조건이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그러면 내가 정말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가자 현대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지금 전세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거의 19년도 가격으로 지금 회귀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축인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얘도 지금 진짜 많이 떨어졌다. 신축임에도 그죠?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9억대에서 한 12억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 하락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22년 3월이었습니다. 22년 3월과 지금 거의 한 1년 기간 동안에 하락을 가장 많이 했던 1분위 지역, 가장 하락폭이 컸던 1분위 지역, 요 파란색을 찾으면 되겠죠. 보니까 강동구, 우리 앞에서 계속 강동구 봤죠? 강동구가 17.4%, 그리고 지금 송파구도 16%, 그 다음 서대문구 14%, 도봉구 14.3%, 노원구 14.6%.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큰 데들이 뭐냐면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되고 있는 아이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특히 이런 종로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락폭이 드러나지 않는다로 여러분 해석하는 게 지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1분위 지역이 강동구, 강진구, 송파구, 그리고 성동구, 그러니까 연접돼 있는 아이들의 지금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관악구, 그리고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하락 1분위, 전세도 하락 1분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강동구랑 그 다음 송파구입니다. 두 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향후 또 2025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둔천주공 입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지금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매로 지금 거래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세 하락 비율이 이제 낮다라는 것은 전세 하락이 매매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런 상급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정말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전세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도 시차를 두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22년 8월에서 지금 23년 1월 요 6개월 기간 동안 평균 거래량이 좀 높은 지역을 보니까 광진구가 이때 12월 달에 굉장히 좀 거래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올라가서 16.1%가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뭐냐면 22년 12월과 23년 1월 요 기간 동안에 실제로 거래가 우리가 살아났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지금 노란색 표기된 지역이 다 살아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광진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용산구 이런 지역 빼고는 지금 집계가 아직 100%안 됐어요. 집계가 지금 2월 30일이 되어야니 집계가 100% 되는데, 지금 제가 수집된 거는 2월 13일이니까 조금 한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래 비율이 1월 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거래는 좀 살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 평균 기준으로 100%는 멀었죠. 멀은 상태고, 그래도 그 속에서 좀 거래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게 되니까 동대문구가 원래는 12월 달이 13%인데 27.5%, 그 다음에 성북구가 25.7%, 강동구가 27.1%. 그러니까 우리서 앞에서 봤듯이 지금 가격 하락폭이 좀 큰 지역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물이 그러면 줄고 있느냐, 우리 거래가 살아났으니까 줄고 있느냐라고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2월 11일 기준으로 매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매물이 줄고 있는 곳은 강서구 한국부시입니다. 그 비율적으로 0.4%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거래량은 살아났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이 줄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어. 그런데 매물의 시장을 안 내놨다가 지금 좀 거래가 되네 라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건이 빠지는 숫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물들이 실질적으로 다시금 내놓는, 원래는 걷어들였다가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매물이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가 지금 19.3%. 그러니까 얘는 하락폭도 보면 0.9%밖에 안 되니까 싸게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큰 데가 지금 아까 강동구 우리 봤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이니까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2.6이면 굉장히 하락폭이 큰 겁니다. 굉장히 하락이 좀 크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가 가장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냐면 강남구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매물이 건수들은 전세들은 조금씩 지금 뭐 중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그 다음에 중랑구 이런 애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서대문구 지금 전세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성북구도 전세 줄고 있죠. 그러다니까 성북구 이런 아이들이 전세가 줄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강동구도 전세가 줄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줄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매매 하락폭이 큰 지역들은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서울의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보도 자료에서 반등했다 이런 유튜브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많을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지역들의 지금 낙폭이 굉장히 떨어지는 급매들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비율들이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